2026년 7월 14일 JP모건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한 애널리스트가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에게 물었습니다. Just Jeremy, maybe a follow-up on the expense question and operating leverage question earlier. But just when I think about the benefits of AI and technology generally, is there a time over the intermediate term where you think expense growth could slow a little and operating leverage kind of becomes more likely in a period of time over the next few years? 이에 대한 다이먼의 답변은 투자자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하는 듯 했습니다. 특정 업무 영역에서는 이미 인력을 30에서 40% 감축했다. 이는 대형은행 CEO가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가장 구체적이면서 낙관적인 수치였습니다. 특히 다이먼 회장은 AI 속도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그의 답변은 투자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The notion that somehow you can forever increase your operating leverage is a crazy notion. We don't have that. I think it's part of the reason why banks failed if you go back 20 years ago. And we're never going to have that point of view. And AI will have its gives and takes. So we can't project. I do think you might actually see a slowdown in growth. And so, AI still remains to be seen because the other thing I think about AI, which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everybody else, is you don't uniquely benefit from AI. The ultimate beneficiary of AI will be our customers. And in a competitive capitalist world, we all will use AI to do a better job for the customers. We can't just say, oh, it's going to increase our margins and we're going to keep that. 질문자인 애널리스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의 CEO가 자사의 AI 성과를 증명해야 할 자리에서 AI 도입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기업의 이윤이나 주주의 몫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먼의 답변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과점 이론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베르트랑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일수록 산업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기술 혁신은 기업의 이윤 확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전가되어 가격 인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가상의 동네 카페 골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골목에는 세 곳의 카페가 있고 모두 아메리카노 한 잔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1,500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카페가 신형 자동 커피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이 기계 덕분에 A카페는 인력을 덜 사용하는 데 성공하여 커피 한 잔의 원가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A카페는 아메리카노 한 잔당 2,000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투자가 초과 이익을 창출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 혁신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형의 자동 커피 머신은 A카페만 독점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옆집 B카페를 비롯해 골목의 모든 카페 역시 같은 기계를 구매할 수 있고 실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과 석 달 뒤 골목에 있는 모든 카페의 원가가 1,0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B카페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기계 덕분에 전보다 마진이 많이 남네. 커피 가격을 내려서 손님을 뺏어오자. 늘어난 마진을 무기삼아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리며 점유율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A와 C카페 역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새 카페의 커피값은 2,500원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분명히 작동했고 생산 원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카페의 주머니에는 추가적인 이윤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진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렇다면 원가 절감분인 500원이라는 이익은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가 500원의 이익은 커피값 인하라는 형태로 이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가치의 수혜자가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A카페가 애초에 신형 자동 머신을 도입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제 남들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메리카노를 한 잔에 2,500원에 판매할 때 A카페 홀로 3,000원에 판매하다가 결국 골목에서 퇴출당했을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이 신형 자동 머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 초과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이 카페를 은행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은행업에서 JP모건만이 AI 혁신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모든 경쟁사 역시 앞다투어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일궈내고 있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 낮은 고객 전환 비용,
그리고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장에서는 절감된 비용이 결국 소비자 효용으로 전가됩니다. 이때 기술은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러한 생존 조건일 뿐이지 초과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다이먼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정확히 이 논리에 기반합니다. 다이먼 회장은 경제학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지 AI를 폄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역사적으로 이 논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관측인 것입니다. If that were true, our margins would be 80% today because of computerization over the last 20 years. 은행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은행업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거쳐왔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는 ATM이 되고 이 ATM은 다시 인터넷 뱅킹을 거치고 그리고 현재는 모바일 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수기 장부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되면서 거래 한 건을 처리하는 비용은 극적으로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은행의 순이익률은 아직 80%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밑돌죠. 왜냐하면 경쟁사들 역시 동일하게 혁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 이 절감된 운영 비용은 이제 수수료 면제 그리고 더 고도화된 금융 플랫폼 이러한 형태들로 고스란히 이제 고객에게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듯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과 그 혁신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다이몬과 고전 경제학의 논리를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난 3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질문은 과연 이 기업이 AI를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판별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새로운 질문은 과연 이 기업은 AI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입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눈으로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AI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떠오르는 화두에 대해 최근 한 자산운용사는 정말 흥미로운 심층 리서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리서치를 위해 기술기업 132곳의 경쟁 우위를 전면 재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40개의 기업의 등급이 하향 조정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거에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경관 해자를 갖춘 정통적 강자들이 이 강등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관 해자를 쥐고 있었음에도 왜 이들은 무너져 내린 걸까요? 또 치열한 기술의 격변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AI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 자신의 기업의 이익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